1803년 2월 22일 일본의 하라야도리 해안에서 작업하던 어부들은 바다에 떠밀려온 기이한 배를 한 척 발견합니다. 어부들은 그것을 보고 밥공기 2개를 뒤집어 겹쳐놓은 것처럼 생겼다고 묘사했는데요. 높이는 1장 1척, 폭은 3간으로 마치 거대한 접시나 향로 같은 이상한 모양새를 하고 있었죠. 물체는 붉은 빛이 감도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으며 윗부분에는 단단한 유리로 된 창문도 몇 개 존재했습니다. 창문 안쪽 면에는 처음 보는 형태의 문자와 그림들이 질비했는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고 하죠. 아랫부분은 견고해 보이는 노쇠판으로 덮여 있었는데 이는 날카로운 무언가로부터 밑부분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함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는 신비로운 분위기의 여인이 한 명 타고 있었죠. 어부들이 안쪽을 들여다보니 웬 여인이 앉아 있었다. 결이 고운 이불 같은 것에 쌓여 있었는데 여자의 머리카락과 눈썹은 붉은 빛이 나고 흰 짐승털 같은 것이 머리에 돋아 있었다. 여인의 피부는 분홍빛 복숭아처럼 맑은 빛을 띠었다. 입고 있는 옷은 이전에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값비싸고 매끄러운 천으로 되어 있었다. 여인은 품에 금빛의 작은 상자를 안고 있었는데 무엇이 들었나 확인하려 다가가면 어부들을 경계했다. 어부들은 여인과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여인이 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요. 그것은 여인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체 밖으로 나온 여인의 태도는 우호적이고 정중했지만 품에 안은 작은 상자를 누군가 건드릴라 치면 몹시 사납게 변했죠. 여인은 한시도 자신의 품에서 상자를 떼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 지친 사람들은 마을의 장로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장로는 기이한 형태의 배와 여인의 모습을 살피고는 여인을 배에 도로 태워 다시 바다로 띄어보냈다고 하죠. 이것은 토엔카이 설화집에 실려있는 일본의 옛 전설로 이상한 모습의 배와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생김새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토엔카이 설화집은 에도시대 호사가들이 모여나눈 신비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인데요. 속이 텅 비어있는 배라는 뜻의 우추로 분해라고 불린 이것은 토엔카이 설화집을 시작으로 동시대의 각종 문헌에 재차 등장합니다. 1844년 출간된 우메노 7위에서도 그 언급을 찾아볼 수 있죠. 1803년 상륙의 나라 해안에 기묘한 형태의 배가 발견되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쌀을 짓는 깊은 냄비와 같은 형태라고 이야기했다. 배의 중간에는 두꺼운 경계선이 있고 검게 칠해져 있었다. 또한 작은 창문이 사방을 향해 있었고 배의 하부는 황동색 판으로 견고히 막혀 있었다. 이 문헌에서도 1803년 목격된 속이 텅 빈 배와 그 안의 여인에 대해 묘사하는데요. 그 특징들은 토엔카이 설화집의 기록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특히 여자의 의복에 대해서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생소한 것이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갈피도 잡히지 않는다고 덧붙였죠. 옷차림뿐 아니라 작은 상자를 안고 있었으며 손대지 못하게 했다는 것 또한 동일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을 제외하고도 텅 빈 배, 우추로 분해에 대한 목격담은 일본의 다양한 고문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로카타 수필, 오오슈쿠 잡기와 같은 책에도 1803년 일본의 해안가를 표류한 원반형의 배와 기이한 여인에 대한 신비로운 묘사가 실려있죠. 2009년 기우대학교의 명예교수인 다나카 카즈오는 옛 문헌 곳곳에 실려있는 우추로 분해 전설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해보기로 합니다. 그는 이것이 UFO, 즉 현대에도 목격되고 있는 미확인 비행물체의 형태 특징과 닮아있다고 생각하였죠. 미국 로즈웰 UFO 추락 사건을 접한 뒤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에도 시대 문헌까지 살펴보다 발견한 것이 바로 우추로 분해 전설이었죠. 고문헌에 묘사된 사파들은 확실히 일반적인 배의 형상은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우추로 분해가 발견되었다는 해안가의 지명인 하라야도리, 하라와 같은 지명이 에도 시대 일본에 존재하지 않던 지명이라는 점입니다. 문헌의 비슷한 기록들을 토대로 영토의 위치를 추측해 볼 수는 있었지만 명확하게 실존 지명을 언급하는 곳은 없었죠. 이로 인해 다나카 교수도 이것이 단순한 민담적 성격의 전설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고 여기기도 하였는데요. 연구를 거듭하던 다나카 교수는 흥미로운 기록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고대 무술 연구가인 카와카미 히데이치가 보유하고 있던 문헌 토모노케 문서에서 1803년 우추로 분해의 표착 현장을 히타치라고 명시해둔 것이 남아있던 것이죠. 이것은 지금의 이바라키현을 가리키는 옛 지명이었습니다. 우추로 분해 전설이 실제 존재하는 곳에서 목격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인 셈이었죠. 다나카 교수는 이 옛 지명이 이바라키현이 맞다면 우추로 분해 전설이 이바라키현에 전해져 내려오는 황금공주 전설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과 우츠로분의 목격담들은 실제로도 매우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히타치국 토요우라의 미나토에 누에고치 모양을 한 통나무 배가 표류한 것을 땅에 사는 이가 발견했다. 고치 모양의 배를 갈라보니 안에서 천하절색의 공주가 나타났다. 타나카 교수는 1803년부터 기록하기 시작했을 뿐 우츠로분해 같은 발견이 아주 이전부터 존재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실존 근거로 무려 11가지 종류가 넘는 고문서에서 텅 빈 배 목격담이 이어지는 것을 강조하였죠. 우츠로분해는 단순 공상이라 치부하기에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문헌상 표착 시기가 전부 1803년으로 명확히 지칭되는 점, 원반 형태의 물체를 묘사하고 흡사한 모양의 사파를 그려놓았다는 것 등 기록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이것은 분명 실체가 있는 미스터리입니다. 그는 이야기 형식의 문헌들 외에 일본에 실제 표착한 이국선에 대한 기사를 실은 책 표류 집기에도 이와 비슷한 목격담이 나온다며 우츠로분해가 절대로 단순 전설은 아니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학자인 야나기타 쿠니오는 오히려 표류 기집의 기록을 근거로 우츠로분해가 외국의 선박일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우츠로분해는 그저 특이한 형태의 외국 난파선을 본 이야기가 와전되어 전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많았습니다. 문헌상에 기록된 배의 실질적 외형, 기록되어 있었다는 고대 문자 등이 당시 주변국들 선박, 언어와 전혀 부합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우츠로분해와 같은 배는 1803년에 일본 말고는 그 어디에서도 기록된 이력이 없었죠. 과연 텅 빈 배 우츠로분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일각에서는 우츠로분해가 미약인 비행물체가 아닌 미약인 수중물체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것이 일본에서 최초로 목격된 USO일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이외에도 우츠로분해 안에 타고 있던 기묘한 여인, 그녀가 들고 있었다는 정체불명의 상자, 안쪽에 빼곡하게 적혀있던 고대 문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일부 신비론자들은 우츠로분해는 외계 문명으로부터 건너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들은 배 안쪽에 적혀 있었다는 상형 문자를 근거로 세계 3대 UFO 조우 사건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랜들샴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랜들샴 사건은 1980년 12월 영국 우드버리지에 위치한 공군기지 인근의 랜들샴 숲에 UFO가 착륙한 사건으로 수십 명의 군 관계자가 이를 실제로 목격하여 크게 화제가 된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입니다. 증언에 따르면 발견된 UFO에는 알 수 없는 상형 문자들이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모양이 우츠로분해 사파에 묘사된 것과 일부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해독할 수 없는 문자들은 우츠로분해가 미지에서 유래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일본의 학자들은 우츠로분해에 대해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전설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일본의 수많은 고문원에서 똑같은 형태로 묘사될 수 있었던 걸까요? 해독되지 않은 문자들과 수수께끼의 여인, 그리고 금빛의 작은 상자까지 일본 에도 시대의 해안가에 떠밀려온 텅 빈 배 우츠로분해와 수상한 여인은 깊은 바닷속 숨겨진 문명에서 찾아온 불가사의한 방문자였던 걸까요? 그 진실과 미스터리는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